자, 이 백서에서 또 의혹으로 이제 남겨둔 부분이 이겁니다.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은 곳이 전국에 수십 곳이더라. 대표적인 곳으로 지금 경기도 파주시 을의 진동면의 사전 투표자 수가 뭔가 이거 데이터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선거인 수는 뭐 몇 명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투표자 수가 나왔다는 것이죠. 저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박주현 변호사 있죠. 네네.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최근에 아마 이걸 좀 찾아낸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저한테 이걸 답을 낼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왔었어요. 그럼 이걸 직접 물어오셨다고요? 네, 저한테 직접 온 건 아닌데 이제 거기 정규제 TV 그쪽에 그 최대현 부장을 통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정함치는 사람이 답을 내놓을 수 있으면 자기가 검토해보고 토론에 응해보겠다 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 딱 바로 그날에는 내가 바로 찾지를 못했어. 나도 좀 이해가 안 돼서. 네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더라고요. 진짜 선거인 수, 아니 인구수보다도 많은 거야. 그 시골에. 네. 그래서 바로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문득 생각났던 게 이게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지난 지방선거까지나 이제 지난 총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뭐 갑자기 그런 게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선관위도 보니까 어제 날짜로 6월 12일이죠. 선관위도 이제 영상을 이번에 홍보 영상을 만들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네, 잠깐 숫자를 한번 보시면 네네. 파주시 진동면에 인구수가 157명인데 네. 투표수가 181표다. 어떻게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그겁니다. 사전 투표할 때 우리가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외 투표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투표용지가 해당 지역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여기 합산 안 합니다. 또 해소도 안 되겠죠. 투표용지가 가니까. 네네. 실물이 가니까. 근데 관내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원주의 우산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우산동에 등재가 돼 있어요. 네네. 우산동에 등재 관내 투표할 경우에 우산동에 내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산동 사전 투표소에 가서 내가 투표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네네. 각자 자기가 속한 이제 투표소에 가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관내 사전 투표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의 선거구예요. 만약 원주시 갑이니까 갑 선거구 내에 제가 이제 우산동에 있지만 옆에 태장동이나 옆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어디든지 가서도 내가 사전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도 이게 다 관내 투표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우산동인데 태장도 가가지고 사전 투표하잖아요. 그럼 나는 우산동의 선거구고 선거인수에 내가 우산동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내가 사전 투표를 저기서 했어. 네네. 그럼 내가 투표한 사람 숫자를 우산동에다 집계 할 거냐, 태장동에다 집계 할 거냐, 이 문제 차이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완전 이전에 이제 지방선거까지는 내가 만약에 이제 어디든 관내를 만약 태장동이나 그 옆에 다른 부름면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관내 선거면은 무조건 내가 등재되어 있는 우산동 여기에 무조건 내가 합산이 됐어요. 네네. 실제 수치가. 네. 내가 어디서 하든 네. 내가 관외든 관내든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인수 대비 실제 투표수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선관위에 올라가 있는 수치도 일정했어요. 네. 다 동일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현장에서 발생했겠네요. 개표장에서 발생한 왜? 내 수치가 안 맞으니까. 투표용지가 우산동하고 맞는데 그럼 우산동 사전 투표하면 이랬을 때 내 투표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 거는 태정동에 가 있잖아요.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산동 걸 까봤더니만 개표소에 열어봤더니만 수량이 부족한 거야. 네. 그러니까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투표 용지는 한 80개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100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개표장 딱 열어보니까 120매, 150매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난 선거 당시에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제기했냐면은 개표소에서 이 뭐야? 선관위 홈페이지에 100매 사전투표 수가 100사람인데 왜 개표장에서 150매가 나왔어? 니들도 50매 집어넣은 거지. 이런 논란이 제기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네. 사실은 그 50매가 다른 지역에 있는 관내 이제 같은 선거구 내에 있는 관내 선거인들이 투표용지에 들어와서 그런 것 뿐인데, 네. 그러면 어떤 지역은 당연히 수자량이 적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선거 총선 들어가지고 선관위가 집계 방식을 바꾼 거예요. 네.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디서 하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선거구에 합산이 되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하도 이제 개표 현장하고 숫자가 안 맞다 보니까 네. 이번 총선에 처음 도입된 겁니다. 이거 바꾼 거예요, 이걸. 이거 선관위가 이걸 설명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걸 설명을 안 하네요, 선관위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투표를 하더라도 이쪽에 내가 적을 둔 곳에 카운트 되도록. 원래는 그렇게 됐는데 네. 이번 총선부터 바뀐 게 실제 내가 투표한 곳. 그러니까 아까 내가 우산동에 거주하는데 내가 태장동 가가지고 사전 투표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우산동에다가 집계되던 게 이번 총선에는 그냥 태장동이 집계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태장동 선거인수가 아니잖아요. 네네. 태장동 선거인수 아닌 사람이 태장동이 집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네네.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차이는 나겠지만 별 구분이 안 되는데 시골 같은 경우가 차이가 나는 게요. 다 이번처럼. 이게 보면은 이제 인구수가 157명이잖아요. 네네. 157명인데 투표에서 181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네네. 여기는 뭐냐면은 실제 이제 그 진농면에 속한 사람이 투표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초과되는 그 인원, 그 뭐 한 몇 명 차이 나죠? 뭐 예를 한 30명. 30표라고 하면 한 30표라고 한다면은 그 30표는 파주시 이게 갑지역이 을지역인 거예요. 파주시 을 선거구 내에 있는 진농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네? 그 파주시 뭐 시내 쪽에 거주한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진농면에 와서 투표한 결과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수가 여기에 합산돼 버린 거예요. 네. 자기 선거구에 합산되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전 데이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어떤 데는 더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더 부족하게 적게 나올 수도 나오는데 있죠. 그렇죠. 전체 파주시 전체로 보면은 이 숫자가 또 맞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동일합니다. 아, 전체로 보면은 맞아 그렇죠. 떨어진다. 선거구 기준으로 보면 맞을 수밖에 없죠. 네.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합산된 것 뿐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더만큼 플러스 된 만큼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선거구로 따지면 일치하죠. 당연히. 그 게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표 정도 이제 그 수치가 좀 오류가 발생하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 투개표 과정에서 이제 그 착오나 어쨌든 실수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집계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마치 진짜 뭐 유정투표 뭐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했다는 둥. 아,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게 정말 다 시골이네요. 파주시 네네. 진동면, 뭐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작은 단위에서 좀 이런 표 차이가 나 보이는 걸로.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하면 전체 선거에서는 맞아 떨어진다.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이 집계를 어디로 반영하느냐, 실제 투표한 곳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네. 그 사람이 선거인단 속한 거로 반영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네. 거예요. 어쨌든 뭐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네. 그 사전에 세세한- 차라리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네. 창관위한테 미리 알려줬더라면 지난번 지방선거까지는 이렇게 합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실제 그러면 투표수, 개표수는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그리고 선관위에 나와 있는 투표수하고 숫자는 다 동일치해. 단 선거인 수하고는 이제 읍면 동의는 안 맞는 거예요. 네. 세부적으로. 그 선거구 단으로 파주시 갑이나 을 기준으로 보면 맞는데 네. 읍명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전 투표 수가 수치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요. 네. 이거 사전에서 선관위가 설명했더라면 이런 논란은 애초에 없었겠죠. 네. 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권 집회에 같이 빳빳한 투표 용지가 나왔다. 상자를 열었더니 접지도 않고 신권 집회 같은 빳빳한 투표 용지가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투표함에 누군가 뭐 집어넣었다라는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나 기가 찬지 어떤 뭐 그것도 보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이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무더기로 발견된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그냥 아마 계안부에서 투표를 정리하다가 이제 그냥 딱 하는데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까 그냥 그것끼리만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딱 모아놓은 거 사진 찍으니까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것도 빳빳한 투표용지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나의 그 투표용지라고 봤을 때 그 사전투표용지도 한 장이 출력이 되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사전투표용지 출력될 때는 우리가 A4지가 들어가 출력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 롤링지가 들어갑니다. 롤링지. 롤링지 알죠? 네네. 우리 그 영수증 나오듯이. 네네.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쭉 하나 추가로 설명하겠지만은 나오다 보니까 그 유권자한테 줄 때는 빳빳한 종이를 줘요. 네. 거기에 투표소 가면은 그 사람들이 구겨가 주지 않잖아요. 나오는 대로 빳빳하게 줘요. 그럼 우리가 빳빳한 그 용지를 받고서 내가 누굴 찍을까 도장을 찍어요.
찍은 다음에 빳빳한 종이로 구깁니까? 없잖아요. 빳빳한 종이를 찍고 난 다음 그냥 빳빳한 채로 이렇게 그대로 넣는 경우 있고, 이러면 이제 투표용지가 누구를 기표했는지 공개가 되면은 네네. 공개된 투표용지라고 해가지고 자칫하면 이게 무효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접게 되는데, 과거에는 한 번 이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예전에.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도장 찍는 게 약간 좀 잉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반대편에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무효표 시비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무효표 되진 않았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대다수가요, 투표용지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접지 않고 그냥 새 걸 잠깐만요. 이게 투표용지면요, 투표용지면은 그냥 이렇게 살짝 이 상태를 딱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넣는 순간 펴지거든요. 네. 이걸 지난 지방선거 때 하도 왜 투표용지가 안국에 왜 그 접히는 게 없냐 이러길래 제가 이제 강원도당위원장이었거든요. 네. 우리 그 지역에 이제 각 창관이 추천한 사람들 다 연락해서 꼭 확인하고 해봤어요. 그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넣을 때 접어서 넣는지 어떻게 넣는지 다 확인을 해봐라. 그 나중에 확인해보면 거의 80~90%가 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찍은 도장이 혹시라도 반대편에 찍힐까봐 그렇죠. 네. 완전히 접지 않고 약간 롤링 이렇게 네. 좀 이런 구부린 상태로 넣었던. 쉽게 기억이 말하면은 있습니다. 빳빳한 용지를 받아가지고 빳빳한 채로 안 접힌 상태가 빳빳한 채로 넣어가지고 빳빳하게 펴져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보관돼 있다가 개표장에서 나왔을 때 그럼 빳빳하게 넣으신 거 빳빳하게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빳빳한 종이를 모아가지고 다 투표지 분류기에다 거쳐서 100m 안에 묶어서 딱 넣으면 당연히 빳빳한 종이니까 빳빳하게 나오지. 근데 그게 왜 이상한지는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이게 빳빳한 종이를 사람의 어떤 유권자 손을 거치든가 함에 들어가면 구겨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이거는. 여기다 한 가지 좀 덧붙이면은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김진태 의원 거기 그 후보 그 보면 투표 용지 중에 여백이 이제 옆에가 좀 잘리거나 아니면 네네네. 한쪽으로 쏠려서 인쇄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롤링제를 끼울 때 아마 저는 그까지는 내가 보질 못했는데, 끼울 때 약간 잘못 끼우게 되면 이제 한 가운데로 인쇄되지 않고 약간 치우쳐서 인쇄되는 경우 알잖아요. 우리가 투표 일반 우리 프린트기에 네네. 용지 넣을 때 보면은 물론 이제 뭐 한꺼번에 넣는 경우는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어쨌든 나오다가 이제 좀 그런 경우 있죠. 네네. 사실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었어. 투표 용지가 그 길이가 이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인데 김진태 의원님 거기에 딱 보니까 후보 투표 용지 한 장에 보니까 밑에 더 길게 나온 거예요. 여백이.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제 김진태 의원님도 저한테 묻더라고. 자기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 근데 내가 딱 순간적으로 딱 생각나는 게 아하 그거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롤링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롤링지다 보니까 이게 제가 사전투표 참관을 해봐서 제가 알아요. 그 투표 사무관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이거 프린터기 이제 출력을 담당하는 사무관한테 롤링지가 예를 들어서 이 100m, 100m짜리면은 이게 투표 용지가 길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한 몇 장이 이제 출력이 가능하다 나오잖아요. 만약에 뭐 100장이 출력 가능하다 치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롤링지가 100장이 출력 가능하다 치면은 한 90매 정도, 90매에서 95매 정도가 출력이 되면은 빨리 바꿔버려요. 네. 롤링지 빼요. 네.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는 거 빼고 새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해당 그 규격대로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깜빡 실수하거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거나 이러다 보면은 이걸 놓쳐버려요. 놓쳐버려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버린 거야. 마지막 이제 그 롤링지 끝부분이 플라스틱 있는 부분에 딱 가버리면은 거기서 딱 스톱해버리면은 때로는 용지가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투표 관리관이 딱 보면은 이제 알 거 아닙니까? 투표용지 주는데 이거 평소에는 이 사이즈인데 길게 사이즈 나왔어요. 그러면 투표 관리관한테 바로 현장에 보고를 합니다. 네. 투표용지가 이걸 미리 교체를 못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올라 나왔습니다 하면은 투표 관리는 기재를 해요. 네. 그 투표 관리는 기록표가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투표지 한 장에 이제 롤링 끼우다가 그 마지막에 미리 교체를 못해서 마지막에 규격된 용지가 나오지 않은 한 매가 있다는 걸 기재를 해요. 네. 그러면 유효표를 인정하고 유권자한테 줍니다. 왜? 다시 뽑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한 번 신분증을 한 번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 한 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다시 투표용지 다시 뽑아내지 못합니다. 나는 취소하고 다시 발급하면 그거 되지 하게 되면 않나. 난리가 나죠. 그거 하게 되면은 이제 중복 의료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못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효표 인정하고 그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한 번 이제 차라리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선관위에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이게 규격이 왜 길게 나왔어?
물어보면 선관위에서 아 그거는 이런 것은 저처럼 설명할 겁니다. 100%. 설명하면 이게 의혹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확인도 안 하고 책임있는 선관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의혹 제기만 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불거지는 거예요. 이 빳빳한 투표용지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네. 네. 빳빳한 투표용지. 빳빳한 걸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빳빳한 게 나오는 것이다. 네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부분인데 뭐 아무래도 뭐 접어서 넣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제 실제 투표소 가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예전처럼 아는 거 이렇게 접어서 넣은 사람이 10명에 1명꼴 네. 있을까 말까예요. 거의 대부분 아까처럼 네. 그렇게 넣습니다. 네, 직접 뭐 현장에서 지켜보고 뭐 확인해 보셨다라고 하니까 정말 뭐 사람들의 어떤 투표 행태를 정말 이렇게 지켜본 사람 아니면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전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